큰 흐름의 주류들은 안 나가요. 구주류라도. 친문 주류들은 안 나가요. 친문 주류는 안 나간다. 네, 친문 주류는 안 나가요. 친문 주류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네. 당의 한 기둥이 빠져나간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친문 주류가 빠져나가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친문 주류들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낙연 대표가 정말 잘못하신 게 네. 문재인 정부의 총리가 아니었더라면 저런 대권 주자의 지위까지 갔을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500만 원 특별당비 쾌척하는 그 상황에서 탈당하신 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냐. 지금 친문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한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원만한 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명문정당, 문명전 뭐 그렇죠. 예, 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기리회 김대중 그 영화 시사 그다음에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셔서 민주당의 통합과 단결을 굉장히 호소했지만 결국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을 해버린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 지점에서 요것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혁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은 합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언제가 여기도 너무 오래 걸려. 예. 아니 뭐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네.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2월 초쯤이면 창당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창당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상황을 조금 보고 폭넓은 그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는 네. 그런 시간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합당은 한다 안 한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100% 합니다. 네? 이미 이낙연 대표는 네. 이준석 대표의 그 네. 지도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뭔 소리? 어디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를 막 이준석 대표 막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석현 부의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나라면 인천 계양을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석현 부의장이 사실은 그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분당으로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으면 시청률 제일 많이 찍을 거다. 글로 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저기 서로 이렇게 핑퐁 이미 게임을 하는 거 보면 소멸되어 버린 안철수 의원을 왜 살려줍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지금. 예. 그게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라고 네. 공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의 전략적 차원에서 어느 지역으로 선택할지는 그 당 지도부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고 예. 이낙연 전 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3지대의 어려운 공간을 열려면 네. 지도자들이 어려운 데 나가서 출마해주는 도전하고 출마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든 출마를 하시라. 그리고 상징적인 데는 네. 사실 계약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출마를 하겠다는 분한테 지금 박진영 우리 원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주고 가는 뭐 그분한테 가서 꼭 해야 되냐. 네. 맞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어디서 출마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 누구와 싸울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윤석열과 싸울 것인지 민주당과 싸울 것인지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나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모호하다. 모호하죠. 네. 어쨌든 나갈 때는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또 연대에는 반윤전선으로 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좀 모호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이거는 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었는데 선거제도 결론을 못 냈어요. 예. 그 지금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고 선거제도 개편도 아직 뭐 도대체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게 되는 건지 도대체 국민들은 언제 이걸 알 수 있는 건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제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병립형,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사실상 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김진표 의장의 절충 아니죠.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결정돼서 가는 것인지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이탄희 의원 등 해가지고 민주당의 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은 또 연명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가야 된다. 그러면 전체 민주당이 167석이라고 보면 반반이에요.
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을 좀 내긴 해야 되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결론은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해야죠. 네. 첫 번째, 네. 선거제도는 옳고 그르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합의가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바꾸려면 네. 안 바꾸려면 그냥 연동형으로 그냥 있으면 가고, 예, 되는 되고. 것이죠. 자 이제 죄송합니다. 네. 연동형으로 했을 경우에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힘과는 또 척이집니다. 그럼 통합정치는 또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또 명분상에 또 양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은 반윤석열 전선에 어느 것이 좀 더 유리한가라는 네. 측면들 네. 그리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저희도 이제 뭐 인터뷰하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틀 텐데, 소위 얘기해서 이번에 국회의석을 200석, 야권연대로 200석 정도 하면 개헌을 통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연합정치의 전선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요구가 야권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장 민주당이 일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의 어떤 정치를 위한 연합정치 노선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네. 2016년에 병립형이었습니다. 네. 병립형이었는데 안철수당이 비례대표 12석, 지역구 30석 가까이 해서 뭐 40석이 넘었습니다. 38석. 38석입니까? 네. 아마 그 정도 네. 했습니다. 병립형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준연동형이었는데 열린민주당 뭐 이런 당들이 군소정당에 3석, 2석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물론 유성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네. 결국은 뭐냐면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제도에 의해서 틈새가 생겨가지고 제3세력의 정당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20석, 30석 한다.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양대 거대 정당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위성정당을 만들어라는 유혹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위성정당을 해야지 우리 군소정당들이 살고 뭐 200석이 되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먼저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윤 전선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합의가 다음 대선 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개헌까지도 약속이 되는 상황들로 가야 된다는 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소정당일수록 개인정당화되고 민주성이 없어집니다. 네. 2020년 더불어시민당 엉터리 공천했잖아요, 사실은. 역으로 반대로 하면은 정봉주하고 손혜원 의원이 만들었던 당은 국민 공천했습니다. 네. 그런 약속들 지금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이 연동형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는데 최근에 그게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군소정당 하시는 분들이 지분 배분하듯이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인데 이제 민주적 절차, 당원 참여, 국민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나빠진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럴 시점에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네. 반윤, 그다음에 대선까지 간다. 그다음에 네. 민주적 절차를 한다. 네.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 네. 야권이 테이블을 열어서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대 대상에 개혁신당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선거제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 안 하잖아. 네. 자기의 이익을 뻔뻔하게 보이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 이거 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시험 보는 학생이 네. 시험지 이렇게 주라 저렇게 주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어떤 식으로든 좋은 건데 네. 거기 임할 자세가 돼 있는데 우선 민주당의 태도가 대단히 잘못돼 있다. 지난번 선거구제 결정할 때 네. 여야 합의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때 연동형을 도입하면서 30석을 캡을 씌워서 준연동형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그 이른바 그 연합 정치의 시대를 좀 열어보겠다. 그다음에 위성정당 안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위성정당도 하고 연합 정치도 무력화시키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야 합의로 다른 식으로 가겠다? 앞뒤가 우선은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다른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권역별 병립형. 병립형으로 하겠다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그게 높아져요. 지금 현재 3% 봉쇄 조항인데 네, 7%. 권역별로 가면 7%로 네. 봉쇄 조항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럼 개혁신당 대박 터집니다. 아니 하여튼 뭐 대박 여부는 제가 나중에 대충 시뮬레이션 감 잡아보니까. 하여튼 네. 그런 건 나중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네. 현재 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본다면 무슨 여야 합의니 뭐니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네. 연동형을 도입한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지금도 그대로 가야 되고요. 네.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건 위성정당이 출연하는 것을 막아야 돼 오히려. 그게 훨씬 개혁적입니다. 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마치 양당이 나눠먹는 거에 합의한다고 해서 양당 합의로 그 선거구제를 바꾸겠다? 그건 기득권 연장의 합의지요 당연히. 뭐 스탠스를 정말 잘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네. 국민들께서 뭐 연동형 그다음에 또 병립형 이야기하고 다당제가 어떻고 양당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네. 결국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각제도요. 훌륭한 총리가 있으면요. 내각제 잘 돌아가고요. 대통령제 좋다고 하는데 엉터리 대통령 뽑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당 내부에서 엘리트를 양성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선출돼서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들어가는 정당 개혁이 있지 않으면 나머지 외생적인 조건들의 제도를 아무리 고쳐봐야 한국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17대 국회 이후로 네. 그 정치 초선들이 50% 가까이 항상 교체가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21대까지. 벌써 20년 이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꿔왔는데 국회는 오히려 더 초보화되고 그렇죠. 예? 아마추어화되고 예? 결국 뭔가 소신과 뭐 이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무슨 연판장도 쓰고 했던 그런 시대는 가고 권력에 줄 서기 위해서 연판장 쓰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국회를 우리가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자. 대법관하고요. 기업 네. 사장했던 분이 네. 정당에서 30년 뼈 굵은 우리 김철근 총장님보다 정치 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부의 엘리트 양성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정치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두 분이 국회로 가야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두 분이 정치로 가야 민주주의, 평화, 인권에 기반한 그리고 서로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 이 정치 테러 같은 거 없고 말이죠. 예, 증오 정치 같은 거 없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김철근 실장님 오늘 마지막 저 출연이세요? 오늘 예. 이제 총선 끝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총선 때 예. 당의 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안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방송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만 네. 좀 나오세요. 그럴 시간이 좀 네. 마땅치가 않아서 아. 부럽습니다. 총선 일하고 이후- 싶습니다. 일 잘하는데. 총선 이후에 시켜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 하여튼, 김철근 총장님은 저희가 뭐 필요한 때 네. 이따금씩 모셔서 말씀을 좀 저희 방송만 그만두는 건 아니죠? 다 그만뒀어요. 예, 저희 방송 말고 다른 방송도 다 공평하게. 네, 예. 그리고 우리 조회수 요정. 예, 박진영 부원장님은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걸로 일하고 싶은데. 나도 방송 그만하고 싶은데 일을 안 시켜줘서 예, 이재명 대표가 저희 방송 꼭 보시거든요. 예, 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30초만 한 말씀 하세요. 뭐 일하고 싶습니다. 박진영은 아니 일하고 한마디 더 싶다. 해주시 원내로 보내주십시오 해야지요. 아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럼 예. 뭐 저기 뭐 공격해요. 공격해요. 예, 알겠습니다.